이마를 볼록하게 하는 이마 성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손바닥만한 보형물을 이제 넣어서 이제 실리콘을 넣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뭐 보형물은 이제 본 시멘트라고 해서 이제 어떤 넣으면은 약간 굳어지는 이런 인공뼈 재질을 가진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아예 자기 지방을 통해서 자기 조직을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형물을 넣어줄 경우에는 그 넣는 크기나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면이 좋은 점이 되고, 그 넣은 모양과 크기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좋은 점이 됩니다. 다만 단점으로서는 넣기 위해서 이 두피나 어느 부위에 일정한 절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흉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남게 된다는 점이 단점이 되고요. 또한 이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반응들, 예를 들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약간 이제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만졌을 때 그 윤곽이 만져 보이거나 이런 점은 단점이 되고요. 또는 관자놀이나 바로 눈썹 위에는 넣을 수가 없다, 또는 눈 사이 이런 데는 넣을 수가 없다,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지방 이식은 주사기로 넣어서 뽑아서 주사기로 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흉이 전혀 나지 않고, 또 넣는 재료 자체가 자기 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런 면은 되게 좋게 되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그 넣는 그 지방이 자기 조직인데 이런 게 생착이 되려면 그 이식이 이제 생착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일부분이 보통 20-30% 정도 되는데 흡수가 됩니다. 이런 흡수 과정 때문에 처음 넣었던 모양과 나중에 2-3개월 후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2-3회 정도의 반복 주입이 필요하고요. 많은 양의 대량 주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약간 이제 변하는 점은 단점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술력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고, 보형물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비쳐 보이지 않고, 또 촉감이 부드럽고, 또 관자놀이나 눈썹 사이나 어느 부위에도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지방 이식을 통한 이마 성형도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방 이식 후에 그게 금방 없어지지 않느냐, 흡수가 다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사한 게 있는데, 수술 전에 이 피부의 두께를 재고요. 수술 후 3개월째, 1년 후에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이 피부 자체의 두께가 계속 늘어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 후에도, 1년 뒤에도 계속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여러 층에 골고루 잘 넣어주는 이런 멀티 인젝션 테크닉이나 다층 입체 주입, 이런 걸 통해서 생착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대량 이제 주입을 통해서 많은 양의 생착률을 이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금방 없어지지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체중만 유지된다면 거의 그대로 이제 이마 형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지방 이식을 통한 이마 성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방 이식으로 이마를 하더라도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2-3개월 후까지 남은 지방은 거의 평생 동안 반영구적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 이식을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울퉁불퉁해졌다, 이런 분들이 몇 분씩 꼭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실제로도 울퉁불퉁하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걸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그 지방을 주입된 그 피부에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여러 층에 골고루 다 잘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상층에만 많이 넣고, 어떤 데는 하층에만 많이 넣고, 또는 또 알갱이 자체가 너무 큰 알갱이와 작은 알갱이를 막 섞어 넣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등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울퉁불퉁하게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거꾸로 해주는 게 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알갱이, 굉장히 고운 모래와 같은 그런 가는 입자만 모아서 여러 층에 골고루 가득가득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절대로 울퉁불퉁하지 않고 굉장히 매끈하고 평탄한 윤곽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사진은 타 병원에서 이제 지방 이식을 한 후에 골고루 주입되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게 된 사진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이제 다시 한번 지방 이식을 해서 전층에 골고루 꺼진 부위들을 골고루 다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아주 편편해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방 이식 울퉁불퉁한 걸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금방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방 이식을 하게 됐을 때 살아있는 세포가 이식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생착이 되고 일부는 약간 흡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흡수율은 보통 20-3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70-80% 정도는 생착이 되는 거고요. 이 생착 과정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런 1, 2개월 후까지 살아남은 생존된 지방은 거의 평생 동안 반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보게 됩니다. 시술 후에 특별히 체중이 변하지 않는다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체중이 빠진다면 좀 빠지게 되고, 체중이 늘면 오히려 같이 좀 찌게 되며, 또 볼살이 전체적으로 아주 긴 사이클, 보통 7, 8년 이상의 긴 세월 후에는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도 약간 변동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볼륨 자체가 가까운 세월 내에, 그러니까 1, 2년 내에 금방 더 없어지거나 어떤 유효기간을 두고 싹 사그라진다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넣은 지방이 2, 3개월까지 충분히 많은 양을 잘 넣어주면 계속 영구적인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액상일 것 같은데 그런 거 넣게 되면은 이렇게 피부에 붙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방을 넣는다 그러면 약간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막 흘러내리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알갱이 형태, 약간 파티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패시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을 넣어주는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두부에다가 콩을 하나씩 이렇게 심어준다 정도, 깨를 심어준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떤 액체처럼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막 변동이 있게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작은 정도의 위치 변화는 있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막 쭉쭉쭉 흘러내려서 막 변동을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층 입체 주입이라고 해서 원하는 곳에 골고루 잘 넣어주게 되면 위치에 큰 변동 없이 잘 생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을 넣으려면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뽑게 되는데 그러면은 막 이렇게 지방을 뽑고 나면은 그 부위가 이렇게 물퉁하거나 쏙 들어가거나 하진 않습니까? 네, 역시 이것도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방을 뽑는 부위는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잘 뽑게 되는데, 지방층은 크게 이제 두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깊은 층에서 뽑는 걸 원칙적으로 하고요. 가장 상층의 피부와 가까이 이제 바짝 붙어 있는 그러한 지방층은 일부를 남겨두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지켜서 충실하게 잘 골고루 잘 뽑아주게 된다면 뽑은 부위의 윤곽이 이제 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매끈하게 슬림하게 빠지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지방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만 되면 이중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 국소적인 이제 비만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비만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방을 뽑고 넣고 하게 되면은 분명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부기가 예상이 되는데 지방이식 부기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방이식의 부기는 그 주입된 지방의 주입량과 또 주입 범위에 따라 다른데요.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넣고 넓은 부위에 넣는다면 좀 많이 붓게 되고, 적은 양을 적은 부위에 넣게 된다면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목표를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을 주려는 목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주입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 주입이라고 해서 일부 약간 흡수된 지방을 이제 보충하려고 2차 주입으로 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넣게 되는데, 이때는 또 훨씬 더 붓기가 적게 돼서 한 3, 4일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럼 붓기가 지나고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려면 뽑은 부위도 그렇고 넣은 부위도 그렇고 언제부터 일반 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지방이식의 그 붓기는 이제 약간 아까 말한 일주일 정도인데요. 이 붓기가 약간 있을 뿐이지 실제 기능상의 장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걷거나 운동하거나 이렇게 실제 그런 장애는 별로 없는데, 부어서 약간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릴 시간이 약간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은 가벼운 것들은 보통 3, 4일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역시 일주일 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제 1차 외에 2차, 3차를 주입하게 되는데 물론 생착률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 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기로 이렇게 2차, 3차를 주입하게 됩니까? 네, 지방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이제 흡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의 수술로 완벽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2차나 3차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복 주입은 처음에 이제 완벽하지 않은 모양을 이제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약간 줄어든 볼륨을 원래 되찾는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처음 넣었던 지방이 어느 정도 생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인데,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넣게 되고요. 또 편의상 처음에 좀 넉넉하게 뽑았다가 냉동 보관해서 2차나 3차 주입 때는 그냥 주입만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이식 후
살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더 업데돼 보이고 더 커 보인다, 큰 바의 얼굴이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방 이식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얼굴에다 지방을 넣으면 얼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절대 볼륨 자체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증가하는 방향과 이제 그런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앞쪽에 볼륨을 많이 주게 된다면 옆으로의 그 느낌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게 돼서 뭐 긴 얼굴은 약간 짧아 보이고요. 얼굴이 더 볼록하게 됨으로써 넓은 느낌이 좀 더 갸름하게 되어서 실제 그 느낌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은 오히려 얼굴이 더 작아지지 않았냐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부위에 이 지방 흡입들이 가장 효과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 이식의 효과 좋은 부위는 이제 이마나 관자놀이, 그다음에 눈 밑에 있는 앞광대 또는 입가주름, 볼, 턱끝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많은 양의 이제 볼륨을 충분히 넉넉하게 잘 줄 수 있는 부위들은 대부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뭐 입술이나 콧등, 코끝 이렇게 적은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이 별로 없는 곳에 조금밖에 못 넣는다면 아무래도 좀 흡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는 이마, 앞광대, 볼, 턱끝, 입가주름 이런 데는 꽤 효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